쉽게 이해시키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에 대해서 접하지 않은 분들은 좀 내용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세 분들 각자 굉장히 블록체인, 전통 금융에 기반한 핀테크,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제학적으로 이끌어주시는 설명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데요. 아까 말씀드린 배경처럼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글로벌 토커나이제이션에서의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굉장히 부러운데, 우리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적 내지는 어떤 자본시장적, 마지막으로는 제도적으로도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건지, 제대로 하려면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를 각자 전문 분야에 기반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술 인프라 관련돼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블록체인은 스케일러빌리티 문제가 있다, 얘기 많이 들으셨죠? 지금은 이 얘기 못 들으시죠? 하고, 역시 또 얼마 전인데요, 벌써. 이더리움 킬러들이 있지 않습니까? 킬러가 뭐 1번부터 20번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더리움이 죽었나요? 아니죠. 그리고 킬러들도 잘 살고 있죠. 네, 이더리움도 잘 살고 있고 킬러들 1번부터 20번까지 다 잘 살고 있습니다. 하고 또 몇 년 전만 해도 L1이 먼저다, L2가 먼저다 이슈가 계속 있었고 논란이 있었는데, 작년도 댕쿤 업그레이드 이후로 L1은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나와서 뭐 L1과 L2 역할을 정리해주면서 사실 이 논란도 종지부가 됐죠. 지금 25년도입니다. 올해는 블록체인 어떤 이슈가 있죠? 딱히 생각나는 거 없으실 겁니다. 이슈가 다 사라졌어요. 대부분 사라졌어요. 그냥 기술적으로는 그냥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 같고, 이제는 기술이 좀 익었다, 많이 익었다. 사실 작년에 댕쿤 업그레이드 이후로 L2가 많이 성숙되면서 기술적으로는 많이 익었다, 이제 만들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프라를 좀 보면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뭐 블록을 직접 만드는 밸리데이터도 잘 되어 있고, 탑티어, 글로벌 탑티어고, 그리고 지갑을 만들거나 뭐 익스플로러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도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스모스 생태계 보시면 지갑은 케플러 쓰실 거고 익스플로러는 미트스캔 쓰시잖아요. 두 회사 다 역삼동에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술은 대부분 다 준비가 되어 있다. 구슬이 서말이 오면 뭐 꿰어야 보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슬이 서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쉬운 거는 요걸 구슬이 서말인 걸 꿰면 불법입니다. 꿰면 철컹철컹, 꿰면은, 철컹철컹은 아니고요. 그걸 뭐라고 하죠? 창구지도라고 하나요? 이게 잠깐 뭐라고 해서 이제 혼내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아직은 안 되고요. 뭐 스테이블코인 기반으로 서비스도 안 되고 결제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현재. 규제와 함께 좀 오랫동안 그래도 혁신을 해오신 토스 서창을 이사님께서 또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창구지도 하지 않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방금 이렇게 앞서 말씀 주신 내용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기술은 다 현재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들은 다 나와 있다. 그리고 꽤 검증되어 있다라는 게 전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꿰느냐에 대한 고민이 정말 큽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융에서는 어떤 시스템 구축할 때 솔루션 하나라도 규제 당국의 승인을 또 받고 써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들이 한국의 기존 금융 인프라와 어떤 덱스에서 어느 정도 범위로 이렇게 인테그레이션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규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근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어디까지 저희 기술이 인테그레이션이 돼야 되는지를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요. 변수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매우 솔직히는 좀 아주 딥한 인테그레이션은 좀 웨이앤시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전 소장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인티그레이트 할 때 있어서 사실은 이 자본시장의 준비된 바가 미국이랑 우리는 굉장히 다른 것 같고, 당장 담보자산 미국처럼 단기채 쓰고 싶어도 유동성 있는 단기채가 없는 시장인데, 좀 자본시장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생각하는 이제 이번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쉽게 비유를 해보려고 생각해봤는데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유럽에서 서쪽으로 바다로 가면은 낭떠러지다. 지구는 평평하니까 배가 더 이상 가면 죽는다. 라는 개념이 있었고 모든 거래를 중동을 거쳐서 인도를 통해서 후추를 사온다던가 무역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동에서 오스만 제국이 등장하면서 거래가 막혀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부터 이제 서쪽으로 개척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기술적으로도 제도가 돼 있고 다 돼 있지만 아직까지는 국가에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뭐하러 그것까지 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뭔가 딱 닥쳐올 거예요. 이게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뭐 확장이 된다던가 그 순간부터 우리가 위기를 느꼈을 때 생각해보니까 기술적으로 준비가 다 돼 있는데 항해술도 돼 있고 총도 있고 식량술도 돼 있고 다 돼 있는데 왜 못 건너갔던 거지?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부랴부랴 하지 않겠는가 생각될 거고 지금이 딱 그 시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는 오늘 자본의 조달 얘기를 해주셨는데 동인도 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가 이거를 가지고 직접 하려면은 군대를 동원해야 된다던가 상당한 국부를 가지고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거고 상당한 리스크를 걸어야 되겠죠. 근데 동인도 회사라는 건 뭐냐면 민간이 자본을 조달합니다. 각자가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자본을 조달해서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의 자본을 가지고 배를 만들고 선원을 구하고 식량을 싣고 총을 싣고 가죠. 근데 이 동인도 회사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군대를 진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딱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민간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가 있어? 이거 국가가 허락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민간이 군대를 만들어낸다는 게 가능한 얘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근데 그때 동인도 회사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게 제일 효율적이고 그들이 뽑아서 그들이 지금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민간에서 보면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민간을 기반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민간이 자본을 조달하고 민간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익을 얻는 이 구조로 내줘야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성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자본과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시장을 가지고 헤쳐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와닿았던 게 그렇다라고 하면 요즘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수요 있냐 없냐라는 논쟁이 마치 우리가 서쪽 절벽으로 벼락으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그런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코인베이스가 엑스에서 공표를 했었던 내용이 참 인상 깊었어요. 며칠 전에 코인베이스가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뿐만이 아니라 각국 비기축 통화들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화 각각의 우리나라도 아니면 다른 시민국도 각국의 통화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해줄 본인들의 파트너를 찾는다라는 걸 엑스에다가 공표했더라고요. 그들은 대체 무슨 수요를 보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파트너를 찾는 건지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대부분에 있는 우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코인베이스의 입장으로 지금 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와 동시에 이러다 보면 만약에 싱가포르에 있는 팍소스가 우리나라 채권을 사서 담보자산으로 맡긴 다음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보면서 진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대체 어떤 수요로 벌어지고 그렇게 벌어졌을 경우에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뭘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업에서 좀 각자 의견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런 파트너를 찾고 그렇다면 우리가 안 한다 그러면은 외국에서 하게 될 가능성도 있나요? 제가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그 활용성과 그리고 어떤 그 먼저 하는 것, 선점 효과 등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했어요. 이게 이 두 가지가 닭달걀처럼 묶여서 돌아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는 돈을 유통하는 사업자로서 그 유통이라면 송금 결제가 기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플레이어한테 스테이블 코인이나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크립토는 전혀 새로운 것이라고 인지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송금 결제할 때 보통 이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건 어떤 드랍박스 형식으로 현금 아니면 온라인 뱅킹,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선택을 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그냥 원 레이어 옵션이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유스 케이스를 걱정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금을
쓰는 분들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고 신용카드 쓰는 분들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써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는 누가 먼저 출시하고 유스케이스를 개발하고 그 길목을 잡고 병목에 먼저 내 군대를 보내놓느냐 하는 싸움이라고 봤을 때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규제적인 방식으로 그 해외 거래소나 플랫폼들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 유통되지 않게 할 수도 있지만 한국같이 규제가 잘 짜여져 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그들이 먼저 출시해서 그런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뭐가 먼저인지 알 수 없는 이 선점 효과 때문에 유스케이스가 개발되어 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선점 효과가 더 커지는 이런 선순환을 노리는 것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화를 쓰고 쓸 수 있는 것을 제공해주는 주체 자체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네, 가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우리가 너무 늦는다면 그렇게 되지 말한 법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원화 국채 기반으로 뽑으면, 만들어주면, 우리 정부는 당장은 좋아하겠죠. 정부는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결제 시장을 좀 보면, 우리가 오프라인 결제는 비자, 마스터가 잡고 있고, 온라인 결제는 페이팔, 스트라이프가 잡고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결제는 애플페이, 구글페이가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AI 에이전트가 AI가 나온다고 하고, 로봇이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은행 간, 국경 간 송금 결제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결제는 페이팔로 해야 될까요? 비자로 해야 될까요? 요 AI 결제 혹은 로봇 쪽 결제에서 특화된 것들이 특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 결제망으로는. 이건 누군가를 차지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외 기업이 먼저 찾아가주면 당장 정부는 좋겠지만 이쪽 산업이 발전했을 때 우리가 밸류 캡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서 결제도 원화로 돼야겠죠. 스테이블 코인으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밸류 캡처를 하려면 한국 쪽에서 나와주면 당연히 좋겠죠. 뭔가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결국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나중에는 에이전틱 AI가 우리 대신 이커머스 뭔가 쇼핑을 해주고 거기에 이제 지급 결제하는데도 굉장히 필요한 인프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더구나 그런 미래로 사실 저는 금방 올 미래라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건 나중에 생기는 일 아니냐라고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 서 이사님 말씀 들어보면 송금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비용 효율적이면 치고 들어올 수 있는 마켓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달러가 스테이블 코인화 되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거래가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전 인프라 자체의 변화가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수요 또한 그런 쪽에서 주로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자본 통제를 하고 있는 캐피탈 컨트롤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결국에는 원화를 어느 정도는 국제화하려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대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업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송금 방식이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진적으로 우리 원화가 안정하게 좋은 기술을 바탕으로 국제화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보입니다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포인트가 뭔지 의견도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은 워낙 국제화되면 안 된다, 국제화될 필요 없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강한 편이거든요. 어느 분이 좀? 제가 먼저 아까 대답 질문에 다 이어서 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적용되기 좋은 시장은 어딜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를 들어서 원화, 그럼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어디서 성장하게 됐었냐면은 달러가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밖에서부터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대륙에서 성장해서 들어왔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면은 이제 국가가 통제되지 않는 영토 밖에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객 쪽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코인베이스가 여객 시장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한국의 돈이지만 국내에서 이제 통치가 안 되는 해외에 나가 있는 돈들에 대해서 그 돈에 대해서 컨트롤 해보고 싶겠다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이제 투자를 하는데 해외로 나가는 송금액이 수십조가 이루고 있습니다. 매년만 해도. 그 돈들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아마 저 블록체인 투자라든가 이런 쪽은 상당히 가 있을 거고,
근데 신기하게도 간돈들이 들어오진 않고 있어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한 수요들도 아마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원달러간의 교환이나 송금 환점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바라보고 있는 수요인 것 같은데 현재 사실은 우리 원달러 환율이 여기에 있는 NDF 원달러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도 비용 효율적이라면 스테이블코인의 형태로 달러와 원화가 교환이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보는 주된 환율의 가격 발견이 그쪽에서 먼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사실 결과적으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우리가 만들어서 여기에 뭔가 자리를 잡아가야 될 텐데요. 어떻게 접근을 했을 때 우리의 주도권도 놓지 않으면서 이 생태계 안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급결제 시스템이 조금 안정적으로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규제 당국에서도 좀 자리를 잡아가려면 어떤 방향이 있을까요? 뭐 스테이블 코인이 없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해야 되는 자리를 CBDC가 대체할 수는 있는 것인지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자유롭게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어떻게 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좋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궁금한 거 우리 토스 서창훈 기사님 그리고 또 DSRB에 있는 김종환 기사님 핀테크 회사가 해야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이거 은행이 해야 하는 일입니까? 장단점이 뭘까요? 좀 너무 그 회사 하게 해주시면 하고 싶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 은행보다 이런 면에서는 더 잘할 수 있고 은행은 이런 면에서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고 후자는 생각해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죠. 사실 아무래도 저희는 그 돈의 유통자로서 유통 인프라를 깔고 그리고 유통을 잘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사용자들을 많이 확보하는 데 강점이 있고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에이전틱 AI가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로 잠깐 갔다가 오면 저희는 저희의 미래가 그런 에이전틱 AI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존의 커플 데케이즈 정도는 UI, UX, 프로덕트를 잘 만드는 쪽이 지배했다면 앞으로는 이 세 가지를 잘 쓸 수 있는 에이전틱 AI를 가진 쪽에서 지배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규제 세션이기 때문에 이런 그 기술들의 융합을 물론 에이전틱 AI가 잘 되려면 그 인증 그리고 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보완책들이 잘 나와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 만들어진다면 UX 개발이 그 유스케이스 개발이 상당히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서비스들이 편하게 사용될 수 있는 비단 그 어떤 해외 송금이라든지 환전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여질 수 있는 서비스들이 무궁무진하게 개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이커머스와 어떤 페이먼트 혁신이 만나는 그 과정에서 에이전틱 AI 활용 사례로서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 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은 절대 신뢰입니다. 절대 신뢰 기반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딱히 뭐 검증이 필요 없고 뭐 증거금이 필요 없거나 뭐 보이지 않는 뭐 신뢰? 절대 신뢰이기 때문에 꼭 믿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토스는 옆에 계시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탑티어 은행입니다. 하지만 토스의 경쟁 상대가 저는 JP 모건하고 블랙락이 됐으면 좋겠고 골드만삭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에서 충분히 통용할 수 있는 기술도 갖고 있고 인력도 갖고 있고 경험도 갖고 계신데 사실 월스트리트에 가서 이제 JP 모건하고 붙으면 JP 모건은 뭘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괜히 좀 밀리는 것 같고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들도 사실 뭐 기술이 좋은 회사도 있고 뭐 경력이 좋은 회사도 있는데 큰 기업하고 뭐 하기에는 아무래도 이게 좀 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자본적 문제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진동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국에 있고 월스트리트 있지 않은데 JP 모건을 이겨야 되고 블랙락을 이겨야 된다면은 뭐 STO도 있고 RWA도 있는데
우리 토스, 우리 한국 기업이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발전시키냐도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보시면 대충 이제 코인마켓캡에 등록된 것만 한 120개 정도 됩니다. 120개. 1등이 테더고요. 2등이 USDC입니다. USDC입니다. 근데 모든 플레이어들이 다 좀 치사하게 경쟁을 합니다. 테더는 뭐 1등이니까 필요 없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테더 마음에 안 드네? 너 3년 후부터 스테이블 코인 아님? 해가지고 지니어스 법원이 나왔죠. 넌 스테이블 코인 아니야. USDC는요? USDC는 코인베이스가 대놓고 밀어주고 있고 미국 정부가 대놓고 밀어주고 있습니다. 하고 파이 USD는 페이팔이 밀어주고 있고요. 페이팔이 만들었으니까 밀어주고 있고요. 유럽 스테이블 코인은 미카가 적극 밀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카 지키지 않으면 유럽의 스테이블 코인 아님 해가지고 아예 스테이블 코인 취급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커야 될까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기술로 잘 만들어서 좋은 기능을 갖고 생존할 수 있을까요? 이거 원화 스테이블 코인 아직 없지만 이제 나오면 121등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120개가 있으니까 121등부터 뭐 위에 올라가서 탑 5, 탑 10에 들어야지 이제 이미 해줄 텐데 다른 플레이어들 보면 정부가 밀어줘, 뭐 회사가 밀어줘, 아니면 이 결제망을 꽉 잡고 있는 페이팔이 밀어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생하기는 아마 여기저기서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안전을 위한 규제책만이 아니라 결국 이 인프라에서 활용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지능책에 대한 고민도 같이 인가 가능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전 소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해주시죠. 네, 저도 제가 공직에 12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공공이 시작했을 때와 민간이 시작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많이 보면 민간이 했을 때 이제 더 꽃을 피우는 경우가 많고 공공이 하면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민간이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만 하더라도 여기에 좀 수많은 부스라든가 다 보면 다 민간입니다. 민간들이 자본을 대고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지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정말 피와 땀을 흘리면서 수많은 게 도전하지만 결국 성공하는 건 소수밖에 안 되죠. 그러고 나면 많은 것들은 또 사라집니다. 근데 공공은 그런 걸 시도할 수가 없어요. 다 같이 살아야 되고 다 같이 6시에 퇴근해야 되고 9시에 다시 합시다. 주말에 쉽시다. 이런 경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창의성부터 시작해서 정말 목숨 걸고 하는 이 민간이 만들어놓은 블록체인 시장이고 그거를 이제 키워놓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동인도에서의 경영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꾸 이어져서 죄송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데 갑자기 그거를 국가가 가져가겠습니다. CBDC가 다 할 테니까 그 위에서 기반을 피우세요. 라고 하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뭐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좀 걱정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저는 이게 민간으로 시작해서 민간에서 피운 꽃이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시장이라니까 여기서 그냥 다 잘해볼 수 있게 해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차라리 확실한 지원인 거죠. 여기까지 지원해줄 테니까 투명하게 하고 절차적으로 깔끔하게 하고 문제 없게만 해라. 대신에 그거만 지켜준다고 하면 국가가 확실하게 밀어주겠다. 라고 해서 좀 민간에서 시작되는 형태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건전하게 경쟁하겠다라고 하는 목마른 민간에게 혁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의미로 세 분이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말씀씩 하고 세션 마시도록 하죠. 네. 아무래도 규제 세션인데요. 제가 아까 에이전틱 AI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규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면 더 산업이 꽃을 필까라는 관점은 정말 사실 규제 당국에서 너무 많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플레이어들의 바람은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제 블록체인 관련 규제가 나올 때 범용성과 특수성에 맞는 규제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특수성이라고 하면 CBDC 같은 경우에 특수성을 많이 가진 곳에서 사용하기에 더 적합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전반에 대한 규제 같은 경우는 좀 더 범용성을 가진 플레이어들이, 그러니까 저희 같은 전통 금융 플레이어가 아닌 핀테크 플레이어들이 이 박자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이 특수성과 범용성을 잘 좀 이렇게 잘라서 포용할 건 포용해 주시고 좀 틀어막아야 될 건 틀어막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AI라 쪽이라서 네,
AI 현재 나와 있는 결제 시스템 중에서 1원 결제를 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AI에게 뭐 이거 번역을 해서 정리한 다음에 뭐 음성으로 바꿔줘 하고 이미지도 첨부해서 만들어줘 하는데 이제 멀티 에이전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에이전트가 번역도 해주고 그림도 그려주는데 페이를 해야겠죠. 근데 그 페이가 굉장히 소액일 것입니다. 초소액일 거예요. 뭐 1원, 뭐 0.001달러인데 요거를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이걸 비자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페이팔로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비어있는 거고 그동안 우리는 요 인프라가 결제 관련 인프라가 없는 관계로 굉장히 많은 비용을 밸류 캡처를 해외팀이 해줬죠. K-팝 인기 있어서 결제하러 들어오면은 그 뜨는 거 대부분 잘 못하시고 그 밑에 이제 비자 버튼 눌러서 결제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비자가 캡처해 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결제 시장이 열렸고 마침 이제 열리고 있는 중이고 마침 여기 인프라가 이제 공동 시작이고 다 같이 출발선이 같습니다.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여기서는 우리나라가 꼭 밸류 캡처를 잘해서 인프라를 굳건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 말씀 정말 되게 총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시장적으로, 기술적으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많은 포인트들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세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패널께 박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this amazing conversation. They provided such a clear view